안녕하세요. 더워지는 날씨, 지친 마음에 잠시 시원한 감동 한 잔 드리고 싶은 감동 열차입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들, 당신의 가슴을 두드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어머, 클로에야? 정말 너야? 파리공항에서 1년 만에 딸을 마중 나온 어머니가 저를 보고도 몰라보며 당황하고 계셨어요. 엄마, 저예요. 아니야, 우리 딸은 이렇게 예쁘지 않았는데. 정말 클로에 맞아? 아버지까지. 우리 딸 맞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라고 하시며 제 얼굴을 계속 쳐다보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만져보시면서 정말 우리 클로에야? 라고 몇 번이나 되물으셨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1년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왜 친부모도 몰라볼 정도로 제가 달라진 걸까요? 단순히 외모만 변한 게 아니었어요. 걸음걸이, 표정, 말투, 심지어 숨쉬는 방식까지 모든 게 바뀌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에 듀부아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24살 대학생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얼굴을 내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인데, 왜냐하면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거울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집은 파리 15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아버지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언니 마리는 정말 예쁘다. 언니는 엄마를 닮았다. 언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들이었죠. 그럼 저는요? 저는 항상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널쩍한 얼굴에 뚜렷하지 않은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쌍꺼풀이 없는 작은 눈이 컴플렉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 사진을 찍을 때면 항상 뒤로 숨었어요. 학교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맨 뒤쪽 구석에 서곤 했죠. 친구들은 서로 셀카를 찍어달라고 하고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들을 올리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 부러우면서도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제 휴대폰 갤러리에는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중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반에서 가장 인기 있던 남학생 줄리앙이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클로에는 정말 평범하게 생겼어. 길에서 마주쳐도 기억 못할 것 같아. 그때 반 아이들이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그날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가 괜찮냐고 물어보셨지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었겠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은 화장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저는 화장을 해봐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오히려 화장을 하면 제 평범한 얼굴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만 다니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소풍을 갔는데 친구들이 모두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뒤로 빠지려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클로에도 앞으로 나와서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갔는데 나중에 그 사진을 보니까 저만 표정이 굳어있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소르본 대학교 언어학과에 입학했는데 새내기 환영회에서도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있기만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자기소개도 당당하게 하고 SNS 계정도 서로 교환하는데 저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언어학과 동기들과 함께 레스토랑에 갔는데 웨이터가 우리 테이블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포즈를 취했는데 저만 뒤로 빠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 소피아가 클로에 왜 맨날 사진 찍기 싫어해? 너도 예쁜데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민망했습니다. 위로차 하는 말이라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마리는 항상 친구들과 외출할 때 예쁘게 화장하고 옷도 멋지게 입고 나갔는데 저는 그런 걸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클로에도 화장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전 안 어울려요 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실제로 몇 번 시도해봤지만 정말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런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언어학과에서 아시아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일본어나 중국어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어 수업 속의 영상을 보는데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하는 모습이 뭔가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그냥 끌렸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국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드라마도 보고 케이팝도 듣고 한국 음식도 찾아 먹어봤습니다. 파리에도 한국 식당들이 꽤 있거든요. 처음 먹어본 김치찌개의 맛이 아직도 기억나요. 맵긴 했지만 뭔가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발음 연습을 할 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리을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혼자서 연습할 때마다 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웃는 표정으로 해보세요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거울 앞에서 계속 연습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3학년이 되면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지가 나왔어요. 여러 나라 중에서 한국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혼자서 그 먼 나라에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등을 떠밀어 주셨어요. 클로에, 내가 요즘 한국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1년간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만 해도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혹시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클로에, 너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 아이야. 다만 스스로를 잘 모를 뿐이지.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슬펐습니다. 가족의 눈에만 예쁜 딸이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도 서툰데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한국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나서 혼자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한글 간판들이 빼곡히 늘어선 거리를 보니까 정말 이국 땅에 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파리에서는 혼자 외식하는 걸 굉장히 어색해했는데 여기서는 뭔가 괜찮더라고요. 첫 번째로 들어간 식당은 작은 김밥 천국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한글을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는 게 미안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천천히 보세요. 괜찮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한국어 학원은 기숙사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첫 수업 날, 반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모두들 저보다 한국어를 훨씬 잘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너무 떨려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건 발음이었습니다. 특히 리을 발음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사랑, 라면, 이모컨 같은 단어들을 연습할 때마다 혀가 꼬이고 입이 아팠어요. 선생님이 입모양을 동그랗게 하고 혀끝을 살짝 굴려보세요 라고 하셨는데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하는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답답해서 기숙사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발음 연습을 했어요. 나라라라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데 룸메이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거울을 보니까 제가 계속 입꼬리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자꾸 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국어 발음 연습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니은, 디귿, 리을 같은 자음들을 발음할 때 혀끝을 입천장 가까이 붙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이 혀를 위쪽으로 올려서 입천장에 살짝 닿게 해보세요 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이 안 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일 이런 연습을 반복하다 보니까 혀의 위치가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학원에서 발음 테스트가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모두 자신 있게 했는데 제 차례가 되니까 또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평소보다 발음이 잘 됐습니다. 선생님이 클로에 씨, 많이 늘었어요. 라고 칭찬해 주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학원을 다니면서 자주 가게 된 곳이 근처에 있는 작은 치킨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메뉴를 주문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사장님 부부가 너무 친절하셔서 자주 가게 됐어요. 학생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니 한국 공부 열심히 해요라고 응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치킨집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혼자 치킨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대학생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더라고요. 혹시 제가 이상하게 보이나 싶어서 불안했는데 그중 한 명이 다가와서 혹시 외국인이세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한국어 실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했는데 칭찬을 받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치킨집 사장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뭔가 달라졌다고요?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서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뭔가 얼굴이 전보다 환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눈매가 예전보다 생기가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거울을 보면서 웃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파리에 있을 때는 거울을 보면 항상 찡그렸는데 말이에요. 봄이 되면서 더 확실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을 위해서 매일 입 운동을 하다 보니까 턱선이 예전보다 또렷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계속 웃는 표정을 연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국어 선생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종종 얼굴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어 발음을 할 때 혀를 입천장 가까이 두는 소리들이 많아서 이런 발음을 반복하면 혀가 바른 위치에 고정되면서 구강 구조가 안정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특유의 부드러운 소리들을 내려면 자연스럽게 입꼬리를 올리게 되는데 이게 표정근 운동이 되어서 얼굴이 생기 있어 보이게 된다고 하셨어요. 한국 음식도 제게 좋은 영향을 줬어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됐고 김치나 나물 같은 발효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피부가 맑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파리에서는 주로 빵이나 치즈 위주로 먹었는데 여기서는 밥과 반찬 위주의 식단으로 바뀌니까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 무렵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기숙사 근처 피부과에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한국 친구의 권유로 처음 가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피부가 많이 좋아졌네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간단한 레이저 토닝을 받았는데 비용도 파리의 절반밖에 안 되면서 효과는 훨씬 좋았어요. 그날 피부과에서 만난 한국 언니가 저에게 화장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외국인들은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는데 한국식으로 자연스럽게 해보세요라고 하면서 직접 메이크업을 해주시더라고요. 거울을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그 언니가 명동으로 데리고 가서 한국 화장품들을 하나씩 설명해줬어요. 틴트, 쿠션 파운데이션, 그라데이션 립 같은 걸 처음 써봤는데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파리에서는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서 가렸다면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느낌이었어요. 여름이 깊어질 무렵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한국 친구 지은이가 저를 홍대 미용실에 데리고 갔는데 미용사 선생님이 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로 바꿔보시죠라고 하시더라고요. 파리에서는 항상 똑같은 스타일만 했는데 여기서는 앞머리를 치고 레이어를 넣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됐어요.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나니까 지은이가 언니,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뭔가 더 세련되고 트렌디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옷 스타일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파리에서는 항상 검은색이나 회색 옷만 입었는데 한국에서는 파스텔 톤이나 밝은 색깔 옷들을 입게 됐어요. 동대문에서 쇼핑할 때도 이 색깔 어때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면서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한국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학원에서 만난 한국인 언어교환 파트너 지은이와 카페에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지은이가 언니,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직도 별로인데요 라고 했더니 지은이가 아니에요. 정말로 처음 봤을 때랑 완전 달라요. 뭔가 한국 사람처럼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한국에 와서 자연스럽게 외모 관리에 신경 쓰게 됐다는 걸 말이에요. 파리에서는 있는 그대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자기를 가꾸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늦가을 어느 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국 청년이 다가와서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평생 처음으로 길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관심을 보인 거였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 순간의 느낌은 잊을 수 없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제 자신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한국식 스킨케어 루틴도 완전히 몸에 배어서 토너, 에센스, 크림까지 차례대로 바르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한국에서의 변화는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뭔가 제 안에 숨어있던 자신감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바꿔놓았다는 걸 말이에요. 봄이 되면서는 정말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도우미를 해달라고 요청받은 거예요. 1년 전에는 제가 도움받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된 거죠. 새로운 프랑스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저를 보고 선배님, 정말 한국 사람 같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무렵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됐어요. 한복 입기 체험을 하러 갔는데 한복집 사장님이 아이고, 이 옷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데 관광객들이 저를 보고 저분 한국 사람이에요? 정말 우아하시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음식 만들기도 배웠어요. 지은이 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셔서 집에 놀러 갔는데 어머니가 클로에가 김치 담그는 솜씨가 진짜 좋네. 한국 며느리감이야 라고 농담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지은이 가족과 함께 제가 담근 김치로 저녁을 먹었는데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말 아쉬운 소식을 들었어요. 파리 대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복학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구 지은이에게도 이야기했더니 언니, 진짜 가야 해요?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정말 속상해 하더라고요. 언니가 없으면 누구랑 수다 떨어요? 언니는 이제 완전 한국 사람이 됐는데라고 하니까 저도 울컥했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아쉬웠어요. 매일 지나가는 거리들, 자주 가던 카페들, 친해진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곧 이 모든 걸 떠나야 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특히 기숙사에서 내다보이는 서울 야경을 볼 때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달이 되자 친구들이 깜짝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지은이가 준비한 포토 앨범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사진과 지금 사진을 나란히 붙여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친구들도 언니, 이거 진짜 같은 사람 맞아 라고 하면서 신기해하더라고요. 송별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어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클로에 씨, 처음 학원에 왔을 때가 생각나세요? 그때는 정말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외모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건 내면의 자신감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아침에는 혼자 한강을 걸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볼을 스치는데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마지막일까라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이제 이 풍경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고 했어요. 드디어 파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고도 몰라보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라고 부르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어머, 클로에야? 정말 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우리 딸 맞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계속 저를 쳐다보셨어요. 어머니가 클로에, 너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라고 하시면서 제 얼굴을 계속 만져보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완전히 새 사람이 됐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차 안에서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머니가 한국이 우리 딸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줬구나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아버지도 교환학생 보내길 정말 잘했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파리공항에서 부모님이 몰라보실 정도로 달라진 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1년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한국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한국아.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꼭 다시 올게. 한국이 제게 준 건 단순히 언어나 외모 변화가 아니었어요. 자신감, 따뜻함,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였어요. 파리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변화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건 파리 대학교에 복학했을 때였어요. 기존에 알던 친구들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 소피가 저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클로에, 너 진짜 누구야?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계속 제 얼굴을 살펴봤어요. 더 놀라운 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교수님이 질문하시면 절대 손을 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익힌 자신감이 그대로 이어진 거였어요. 교수님도 클로에, 휴학 기간 동안 뭔가 특별한 경험을 했나요? 완전히 달라 보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느낀 건 파리의 한 카페에서였어요. 소르본 대학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먼저 도착해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은 프랑스 남성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실례합니다. 혹시 모델이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요 라고 했더니 그 남성이 아, 그럼 배우세요? 라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예술 쪽 일하시는 분인가요? 분위기가 정말 특별하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에서만 그런 말을 들었는데 파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다니요.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친구들이 도착했는데 제 옆에 앉은 그 남성이 친구들에게 당신들 친구분 정말 매력적이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는데 그 중에서 마리가 저기 실례지만 우리 친구 클로에 맞죠?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집에 와서 어머니께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클로에, 내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구나.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야.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3개월 후에 찾아왔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한불 문화 교류 행사에 참가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아 통역 봉사를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온 예술가들과 프랑스 관객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한국의 마음, 한국의 정서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놓았던 거예요. 며칠 후 대학교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피가 저에게 다가와서 클로에, 진짜 궁금한데 한국에서 뭘 한 거야? 너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식으로 외모 관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된 것 같아 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소피의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정말. 그럼 나도 한국어 배우면 너처럼 될 수 있을까? 그날부터 소피는 한국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화장품은 어떤 걸 쓰는지, 한국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국어는 어떻게 배우는지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피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는 클로에,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 어디서 시작하면 될까? 라고 물어봤고, 줄리는 한국 화장품 좀 추천해줘. 너 피부 정말 좋아졌어 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학과에서 한국어 동아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20명이 넘게 가입했어요. 모두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였어요. 동아리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배운 발음 연습법부터 한국 문화까지 알려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친구들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마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한국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한국이 더 그리워졌어요.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들, 아름다운 풍경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특히 지은이와 함께 갔던 카페, 한강에서 본 야경, 치킨집 사장님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웠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있다가 갑자기 한국어로 혼잣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 한국 보고 싶다라고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제가 공부했던 곳이 아니라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 날 바로 한국행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에 다시 가고 싶었거든요. 가격을 확인하고 일정을 짜면서 정말 설렜어요. 소피에게 한국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소피가 깜짝 놀라면서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마리도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라고 했고 줄리까지 우리 다 같이 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친구 5명이 함께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저는 그들의 한국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됐죠. 한국어로 주문하는 법부터 지하철 타는 법까지 미리 알려주면서 정말 기대됐어요. 여행을 앞두고 친구들이 저에게 클로에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어 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이제 친구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한국어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발음 연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1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이 저에게 준 건 새로운 삶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곧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국에 갈 생각을 하니까 정말 행복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